지금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 진돗개와 외국 특파원의 도베르만이 맞붙었습니다. 경찰과 기자 두 사람의 싸움은 단순한 괴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작엔 한 마리의 진돗개가 피투성이로 버려졌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100%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비빔밥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뉴욕의 마약 단속반 소속 경찰이죠. 그날은 평범한 마약 단속 순찰이었습니다. 브롱크스 뒷골목을 수색하던 중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나오는 고통스러운 숨소리. 누구 있어요?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흰 털뭉치가 보였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인 개가 있었습니다. 하얀 털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죠. 이쪽이에요. 부상당한 개가 있어요.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그 개는 눈을 간신히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빛에 담긴 의지. 그것은 단순한 고통 이상의 무언가였죠. 동료 마이클이 달려왔습니다. 이건 진돗개네. 한국산 개야. 이 상태론 못 살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재킷을 벗어 개를 감싸고 차로 뛰었습니다. 동물병원으로 가요. 지금 당장. 차 안에서 그 개의 맥박은 점점 약해졌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버텨. 제발 포기하지 마.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의사 앤더슨은 심각한 표정이었죠. 다발성 외상, 내부 출혈, 심한 탈수. 솔직히 가능성이 낮아요.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저도 몰랐어요. 처음 본 개인데도 말이죠. 수술은 6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돌아갔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줄리아, 수술은 끝났어요. 앤더슨이 나왔습니다. 살았어요. 기적이죠. 병실에 들어가니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하얀 개가 보였어요. 온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죠. 제 손길을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꼬리를 움직였어요. 안녕. 용감한 친구.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름이 필요하겠네. 백호. 그래, 백호라고 부를게. 한국어로 하얀 호랑이라는 뜻이래. 앤더슨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더니 말했어요. 특이한 개예요. 온몸이 저 상태인데 아직도 의식이 또렷해요. 보통 개는 진통제로 정신을 못 차릴 텐데 이게 그냥 보통 반려견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밤새 병원에 머물렀어요. 백호의 호흡이 안정되는 걸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괴싸움판. 아니면 학대. 분노가 치밀었죠? 다음 날 아침. 백호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어요. 앤더슨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복 속도가 놀랍네요. 의지가 강한 개예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마약 성분은 없어요. 하지만 영양실조 상태예요.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백호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날부터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렀어요. 백호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백호는 벌써 일어나 걸을 수 있었죠. 그 강인함에 모두가 놀랐어요. 이런 개는 처음 봐요.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어요. 정말 기적이죠. 백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또렷해졌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과 지혜만 있었죠. 저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백호는 특별한 운명을 가졌다는 것. 넌 그냥 개가 아니야. 백호,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야. 백호는 마치 이해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회복 중인 백호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이었어요. 2주가 지났지만 아직 퇴원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백호는 이제 제법 걸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회복력이었어요. 복도에서 다른 환자들의 보호견들을 만났습니다. 골든 리트리버가 흥분해지졌죠. 작은 푸들은 뒤로 물러났고요. 하지만 백호는 달랐어요. 그저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상황을 분석하듯이 말이죠. 백호는 정말 특이해요. 간호사 린다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른 개들은 항상 반응하는데 이 아이는 그저 지켜보기만 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백호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나 봐요. 그날 오후 앤더슨 수의사와 백호의 미래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줄리아, 이 개는 주인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마이크로칩도 없고 목걸이도 없었어요. 답했습니다. 버려진 것 같아요.
입양할 생각인가요? 앤더슨이 물었죠.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데려갈 겁니다. 백호는 이제 제 가족이에요. 돌아오는 길 병원 대기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노인 환자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백호의 행동이 더 빨랐죠. 갑자기 제 손에서 줄을 빼고 달려갔어요. 백호,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놀랍게도 백호는 노인 옆에 있던 간호사의 손을 물었어요. 아프게 물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떨어뜨리게 했죠.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앤더슨이 주사기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수면제네요. 환자 차트를 확인해보세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환자가 바뀌었어요. 이분은 심장약을 맞아야 하는데 백호의 행동이 노인의 생명을 구한 거였어요. 모두가 백호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앤더슨이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평온하게 제 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얘는 절대 그냥 걔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NYPD 경찰견 트레이너 톰슨을 만났습니다. 백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관심을 보였어요. 진돗개라고요? 톰슨이 백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죠. 충성심이 강하고 지능이 높기로 유명해요. 백호가 톰슨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았어요. 경계심 없이 그저 호기심만 있을 뿐이었죠. 놀랍군요. 톰슨이 말했습니다. 보통 개들은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침착하진 않아요.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개는요. 백호는 특별해요. 제가 말했죠. 경찰견이 될 수 있을까요? 톰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테스트해봐야겠지만 지금 보기에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감정 제어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감정 제어요? 물었어요. 대부분의 개들은 훈련을 통해 본능적 반응을 제어하는 법을 배웁니다. 짖음, 공격성, 두려움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 개는 이미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요. 천성적인 것 같네요. 백호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백호를 경찰견으로 훈련시키고 싶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톰슨이 경고했습니다. 정식 훈련은 보통 어릴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백호는 해낼 수 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도울게요. 다음 날부터 백호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백호는 기본 명령어를 금방 익혔어요. 앉아, 기다려, 따라와 같은 명령에 완벽하게 반응했죠. 이 개는 이미 훈련받은 것 같아요. 톰슨이 놀라워했습니다. 아니면 천재거나 테스트가 계속될수록 백호의 능력은 더 분명해졌어요. 냄새 추적, 물건 찾기, 사람 구분하기,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백호의 판단력이었어요. 연습 중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했을 때 백호는 항상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습니다. 물 때도 상처를 내지 않고 제압하는 기술이 있었죠. 이런 개는 처음이에요. 톰슨이 감탄했습니다. 타고난 경찰견이에요. 저는 백호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눈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백호는 이미 선택을 했어요. 정의의 편에 서기로. 그리고 저도 그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할 거야. 백호 약속했어요. 넌 이제 그냥 개가 아니야. 희망이야. 훈련을 시작한 지 한 달. 백호는 공식 견습 경찰견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인증은 아니었지만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저와 함께 순찰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센트럴파크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죠. 초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어요. 백호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제 옆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화로운 밤이네. 백호 말했어요. 백호는 마치 동의하듯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백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저는 즉시 긴장했어요. 백호의 본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이지? 백호? 작게 속삭였습니다. 백호는 고개를 살짝 돌려 제게 시선을 주었다가 다시 앞을 바라봤어요. 그의 자세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계하는 듯했죠. 귀를 기울이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골목 끝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백호는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로 따라왔죠. 어두운 골목 안쪽, 한 여성이 벽에 몰려 있었습니다. 남성 한 명이 그녀에게 바짝 다가서 있었어요. 여성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제발 가세요. 아는 사람 아니에요.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잔만 같이 마시자고. 남성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친절하게 물었잖아.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개입해야 할지 지켜봐야 할지 판단하는 그 찰나. 남성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반짝이는 금속 물체, 칼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소리치려는 순간 백호가 움직였어요. 제 손에서 줄을 뿌리치고 번개같이 달려나갔습니다. 백호.
놀라서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백호는 정확히 남성의 칼 든 팔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점프해서 팔을 물었지만 살을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대신 칼을 떨어뜨리게 하는 정도의 압력만 가했죠. 남성이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고 쓰러졌어요. 저는 즉시 달려가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NYPD, 움직이지 마세요. 여성은 벽에 기대어 떨고 있었어요. 백호는 남성을 완벽하게 제압한 상태였습니다. 칼은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고 남성은 공포에 질려 있었죠. 걔 좀 떼줘요. 물어요.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백호, 기다려 명령했어요. 백호는 즉시 물기를 멈추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남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준비 태세를 유지한 채로 수갑을 채우고 상황을 통제한 후에야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개가 아니었으면 전 그 사람이 칼을 꺼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백호가 도와줬네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파트너예요. 백호는 이제 여성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냄새를 맡았어요.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개네요. 지원팀이 도착하고 용의자는 체포되었어요. 그는 전과 구범의 성범죄자로 밝혀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이번엔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될 거예요. 서로 돌아오는 길. 백호는 평소와 같은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백호, 내가 오늘 한 명의 생명을 구했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백호는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에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죠. 다음 날 아침, 서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걱정했어요. 백호가 아직 완전한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행동했으니까요.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장의 표정은 엄격하지 않았어요. 줄리아, 어젯밤 일에 대해 보고받았소. 백호의 행동은 인상적이었어. 감사합니다. 서장님,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규정상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했소. 서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소. 백호의 인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소. 놀라서 되물었어요. 정말인가요? 서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호는 그날 밤 NYPD의 진짜 경찰견이 됐소.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백호가 마침내 인정받은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발견된 그 상처투성이 개가 이제 공식 경찰견이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장님, 백호가 NYPD의 자랑이 될 거예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미 그런 것 같은데 백호가 공식 NYPD 경찰견이 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백호는 4건의 마약 검거와 2건의 실종자 수색에 성공했어요. 모두가 백호의 능력에 감탄했죠. 특히 백호의 판단력은 다른 경찰견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5월 초 NY는 연례 경찰견 평가회를 개최했어요. 전국에서 온 경찰견 트레이너들과 해외 특파팀까지 참가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백호와 저는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됐죠. 행사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다양한 종류의 경찰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shepherd, 로트와일러, 말리노이즈, 모두 자랑스러운 자세로 각자의 핸들러 옆에 서 있었죠. 긴장되네. 백호 속삭였습니다. 백호는 평소와 같은 침착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다른 개들은 서로 짖거나 으르렁거렸지만 백호는 조용했습니다. 그저 관찰할 뿐이었죠. 행사가 시작되고 각 팀의 소개가 이어졌어요. LAPD의 shepherd 맥스, 시카고 경찰의 말리노이즈 렉스, 보스턴의 로트와일러 브루노, 모두 인상적인 경력을 가진 경찰견들이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다가오고 있을 때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BBC 특파원이 도착한 겁니다. 제임스 윌슨, 영국 경찰견 훈련의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의 옆에는 거대한 도베르만이 있었습니다. 저 개가 루카예요. 옆에 있던 동료가 귓속말로 알려줬어요. 영국 경찰견 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전설적인 개죠. 루카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근육질의 몸매, 당당한 자세, 그리고 강렬한 눈빛, 군견의 위험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그 모습에 감탄했죠. 제임스와 루카가 자리에 앉자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은 NYPD의 줄리아 모건 경관과 진돗개 백호입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순간 긴장이 밀려왔어요. 백호는 평소처럼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경찰견들처럼 위풍당당하게 서 있지 않았어요. 그저 평온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죠. 백호는 6개월 전 거의 죽음의 상태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소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천연기념물인 진돗개로 NYPD 역사상 첫 진돗개 경찰견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돗개를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백호의 특별한 점은 판단력과 절제력에 있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지금까지 6건의 사건을 해결하며 단 한 번도 불필요한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루카는 여전히 경계하는 듯한 자세로 백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호의 업적을 설명하고 간단한 복종 시연을 마쳤어요. 다른 팀들이 화려한 기술을 선보인 것과 달리 우리의 시연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완벽한 집중력과 정확성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한 트레이너가 말했습니다. 저게는 다른 차원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해요. 휴식 시간. 여러 경찰관들이 백호에 대해 물었어요. 모두 진돗개라는 품종에 관심이 있었죠. 특히 백호의 침착함은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에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설명했습니다.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유명하죠. 그때 제임스가 다가왔어요. 루카는 그의 옆에서 위험 있게 걸었습니다. 흥미로운 개군요. 모건 경관. 감사합니다. 윌슨 씨, 공손히 대답했어요. 제임스가 백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진돗개라 경찰견으로는 보기 드문 주로 사냥개로 알려져 있는데, 네. 하지만 백호는 타고난 경찰견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경찰견에는 혈통과 전통이 중요합니다. 도베르만이나 셰퍼드처럼 수십 년간 이 일을 위해 길러진 품종. 그의 말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전문가의 의견이니 존중했어요. 모든 개는 기회가 주어지면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물론이죠. 기대가 됩니다. 그가 떠나자 동료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조심해요. 제임스는 전통주의자예요.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호를 바라보니 그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괜찮아. 백호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증명해 보일 거야. 행사의 공식 일정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리셉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백호와 저는 정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다른 경찰견들은 핸들러들과 함께 훈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수고했어. 백호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호는 평온하게 제 발 옆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침착했죠. 그때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어요. 돌아보니 제임스의 도베르만 루카가 줄을 끊고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분명 적대적이었어요.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죠. 루카, 안 돼. 제임스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간적으로 루카를 막을지, 백호를 보호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백호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자리에 앉아 루카를 바라볼 뿐이었죠. 도망가지도, 맞서 짓지도 않았습니다. 완벽한 침착함이었어요. 루카가 백호 앞에 도달했을 때 모두가 충돌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백호는 그저 루카를 바라볼 뿐 어떠한 공격적인 자세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루카는 백호의 얼굴 바로 앞에서 사납게 짖었어요. 하지만 백호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저걸 참는다고? 말도 안 돼.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제임스가 달려와 루카를 제압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루카가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대답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백호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백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죠. 주변에 모인 경찰관들과 트레이너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베테랑 트레이너가 말했어요. 30년 경력에 이런 개는 처음 봅니다. 저 상황에서 반격하지 않다니. 다른 트레이너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으로는 불가능해요. 저건 타고난 기질이에요. 제임스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루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백호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꼈을 거예요. 루카에게 백호는 낯선 존재였으니까요. 한 경찰관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절제죠? 다른 어떤 개라도 반격했을 거예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호를 바라보니 그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직 이해만 있을 뿐이었죠. 행사장으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모두가 백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영국의 도베르만 앞에서 보여준 놀라운 절제력에 대해 말이죠. 서장이 다가왔습니다. 모건, 백호가 정말 인상적이었어.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봤어. 감사합니다. 서장님 대답했어요. 백호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개는 NYPD의 자산이야. 서장이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백호와 함께 쉬고 있을 때 문득 생각했어요. 백호가 보여준 건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깊은 지혜였어요. 필요 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가 오늘 모두에게 보여졌죠. 백호, 넌 정말 특별해. 속삭였습니다. 오늘 모두에게 그걸 증명했어. 백호는 그저 제 손을 핥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난 그저 내 방식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듯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백호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무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견 훈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백호와 저는 일찍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백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시카고에서 온 경관이 말했어요. 백호는 특별한 개군요. 미소 지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얼마 후 제임스가 루카와 함께 들어왔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모건 경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루카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처음이라 정말 괜찮습니다. 윌슨 씨 대답했어요. 개들도 때로는 감정이 있으니까요. 제임스가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놀라운 절제력이었어요. 대부분의 개들은 반격했을 텐데 백호는 좀 특별해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그렇군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합니다. 진돗개가 경찰견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요. 그의 질문에 살짝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백호는 매일 그 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고 여러 경찰견 훈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 여러 경관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는 어제 사건으로 흘러갔죠. 도베르만과 진돗개, 흥미로운 대조네요. 한 경관이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도베르만은 군견이죠. 수십 년간 특정 목적을 위해 길러진 품종입니다. 반면 진돗개는 사냥견. 구조적 차이죠. 그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전문가의 의견이니 존중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품종입니다. 단순한 사냥견이 아니에요. 역사가 길다고 해서 경찰 업무에 적합하다는 뜻은 아니죠. 제임스가 반박했습니다. 순간 테이블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진돗개의 역사와 능력을 설명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충성, 절제, 정신을 상징합니다. 침착하게 말했어요. 루카는 훈련받은 군견이지만 백호는 타고난 품성을 가진 개예요. 제임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만큼 문화적으로 중요한 존재죠. 문화적 중요성과 실용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대화는 점점 문화적 논쟁으로 번져갔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다른 경관들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들은 바로는 한국의 많은 문화적 상징들이 사실 중국에서 유래됐다고 하던데요. 한 경관이 말했습니다. 김치도 원래 중국 거 아닌가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대화가 민감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대답하려는 순간 옆 테이블에서 한국계 미국인 여성 경관이 일어섰습니다. 그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입니다. 김치는 고유한 한국 음식이에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저는 진정시키려 했어요. 우리는 그 품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기원을 논하는 건 이 자리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제임스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의도는 문화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경찰견으로서의 적합성을 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국계 여성 경관이 다가왔어요. 박 경관입니다. 저도 진돗개에 관심이 많아요. 한국에 있을 때 진돗개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 많이 들었죠. 그녀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백호는 그 능력을 매일 증명하고 있어요. 박 경관이 미소 지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 정신의 상징입니다. 충성심, 용기, 그리고 절제. 어제 백호가 보여준 그 모든 것이죠.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백호는 훈련이 아닌 본능으로 움직여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세미나가 재개됐지만 아침의 논쟁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문화와 품종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개 이야기를 넘어 더 깊은 정체성의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백호를 바라보니 그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그에게는 이런 인간들의 논쟁이 아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본능대로 행동할 뿐이었죠. 넌 이미 증명했어. 백호 속삭였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미나 마지막 날, 행사장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제의 문화 논쟁은 참가자들 사이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어요. 한쪽은 전통적인 경찰견 품종을 옹호했고
다른 쪽은 새로운 가능성을 지지했죠. 오전 세션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 행사 책임자 톰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모건 경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서장과 몇몇 경찰견 훈련 담당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톰슨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행사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 루카와 베코의 사건 말이에요. 긴장했어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었죠. 걱정 마세요. 톰슨이 미소 지었어요. 오히려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루카의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 더 분명했어요. 루카가 베코에게 달려들기 전 베코는 이미 루카의 공격 의도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거나 맞서 싸우는 대신 그저 앉아서 기다렸어요. 루카가 달려들었을 때도 베코는 단지 눈만 돌려 지켜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죠. 이건 놀랍군요. 서장이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본능적으로 반격하거나 도망쳤을 텐데 베코의 자제력은 경이롭습니다. 한 트레이너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에요. 타고난 기질입니다.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영상을 세미나 마지막 세션에서 공개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건 경관의 허락이 있다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은 베코의 뛰어난 절제력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임스에게는 당혹스러운 순간이 될 수도 있었죠. 제임스 윌슨에게도 미리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답했어요. 루카도 영상에 나오니까요. 서장이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의 목적은 누구를 난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경찰견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니까. 제임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어요. 영상을 본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죠. 그게 이 세미나의 목적이니까요. 오후 세션, 톰슨은 경찰견의 절제력과 판단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코와 루카의 영상을 공개했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베코의 침착함, 그리고 그 순간의 지혜가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영상이 끝나고 톰슨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찰견에게 기대하는 이상적인 반응입니다. 불필요한 공격성 없이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감탄의 눈빛으로 베코를 바라봤습니다. 톰슨이 계속했어요. 진돗개 베코는 가장 이상적인 경찰견 품성의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기질과 능력임을 보여주는 사례죠.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베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진돗개라는 품종, 한국의 개 문화, 그리고 베코의 훈련 방식까지 모두 관심을 보였어요. NYPD 서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경찰견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품성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임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장이 함께 걸었습니다. 줄리아, 베코는 NYPD의 자랑이야. 이번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교훈이 되었어. 감사합니다. 서장님, 대답했어요. 이 일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어. 서장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베코의 영상이 이미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댓글에는 베코의 침착함을 칭찬하는 내용이 가득했죠. 이런 놀라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퍼졌네요. 서장이 웃었어요. 이런 시대니까 좋은 소식이야. 베코는 이제 NYPD의 대표 얼굴이 될 거야.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여러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코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준비됐니? 베코? 속삭였어요. 넌 이제 스타가 됐어. 베코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관심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베코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베코와 함께 호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이제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베코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곧 집에 갈 거야. 베코 말했어요. 베코는 여전히 평온한 모습으로 제 옆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제임스가 루카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루카는 이전과 달리 침착해 보였어요. 제임스의 표정도 부드러웠죠. 안녕하세요. 모건 경관, 제임스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윌슨 씨, 대답했어요. 제임스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루카의 행동뿐만 아니라 제 태도에 대해서도요. 그의 솔직한 사과에 놀랐어요. 괜찮습니다.
우린 모두 배우는 중이니까요. 어제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임스가 계속했어요. 저는 항상 전통적인 경찰견 품종만이 최선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베코는 그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베코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능력 말이죠.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품종이 아니라 개인의 품성이죠. 우리 루카도 베코에게 배울 게 많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임스는 진심으로 자신의 견해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베코에게 다가가도 될까요?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대답했습니다. 베코는 괜찮을 거예요. 제임스가 천천히 베코에게 다가갔어요. 루카도 함께였죠. 이번에는 루카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오히려 조심스러웠어요. 베코는 평온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임스가 손을 내밀자 베코는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루카에게 다가가 가볍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이 숙연해졌어요. 이전의 적대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이해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놀랍군요. 제임스가 감탄했어요. 베코는 정말 특별한 개입니다. 네, 그래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베코는 이기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지켜주기 위해 태어났어요. 제임스의 눈에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BBC에 돌아가면 진돗개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고 싶네요. 한국의 개 문화에 대해서도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기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의 진가를 알게 될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베코와 루카는 서로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적대감은 없었어요. 그저 서로 다른 두 개가 만난 것뿐이었죠. 개들은 우리보다 빨리 화해하는 것 같네요.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불필요한 자존심이 없으니까요.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기 전 제임스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어요. 연락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경찰견 훈련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함께 연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명함을 받으며 대답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경찰견 평가회를 넘어 문화와 전통,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베코가 있었죠. 넌 정말 기적이야. 베코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다니. 베코는 그저 앞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깊은 지혜 말이죠. 그날 오후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코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베코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베코의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많은 언론이 절제의 상징, 베코에 대해 보도했어요. 한국에서는 국가적 자부심으로 베코의 이야기를 다뤘죠. 진돗개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순간이었습니다. 서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줄리아, 좋은 소식이 있어. 시장이 베코에게 명예 경찰견 인증식을 열기로 했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서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욕 역사상 첫 진돗개, 명예 경찰견이 될 거야. 큰 행사가 될 거고 언론도 많이 올 예정이야.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베코가 인정받는군요. 그 이상이야. 서장이 말했어요. 베코는 이제 모델이 됐어. 경찰견 훈련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어. 인증식 날, 시청 앞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베코와 저는 단상 위에 섰어요. 베코는 여느 때와 같이 침착했죠. 새로 받은 NYPD 경찰견 조끼가 그의 하얀 털 위에 빛났습니다. 시장이 연설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경찰견을 기념합니다. 베코는 절제와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힘이 아닌 절제, 공격이 아닌 이해가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어요. 베코는 모든 관심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했죠. 놀랍게도 제임스 윌슨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BBC 특파원 자격으로 이 행사를 취재하러 왔어요. 루카는 함께 없었지만 제임스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증식 후 제임스가 다가왔어요. 축하합니다. 모건 경관. 베코는 이제 국제적인 스타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국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폭발적이에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영국 경찰도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코가 보여준 절제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줬어요. 그의 말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베코가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니 말이죠. 일주일 후 서장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어요. 미국 경찰교육 교과서에 진돗개,
백호 사건이 수록될 예정이야. 경찰견 훈련의 모범 사례로서 말이야. 정말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서장이 계속했어요. 국제경찰견 협회에서 백호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래. 품성 기반 경찰견 훈련이라고 해서 공격성 대신 절제력을 강조하는 방식이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백호가 단순한 경찰견을 넘어 하나의 모델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백호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죠. 서장은 흔쾌히 허락했고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놀라운 환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백호를 보기 위해 모였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백호 속삭였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저 주변을 관찰할 뿐이었죠.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백호는 이제 한국의 자랑입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특별한 개죠.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 동안 백호는 진돗개 보존센터와 경찰견 훈련소를 방문했어요. 모든 곳에서 그는 모범이 되었죠. 특히 어린이들은 백호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서울중앙경찰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찰청장이 발표했어요. 진돗개는 이제 한국경찰견 훈련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백호가 보여준 품과 절제력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치는 한국 음식이고 진돗개는 한국 정신입니다. 이제 그 정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쁩니다. 그 말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감동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이 된 것이었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백호는 평온하게 제 발 옆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죽어가던 개가 이제는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넌 기적이야, 백호.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죽음에서 살아 돌아와 세상을 바꿨어. 백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여전히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그저 내 방식대로 살았을 뿐이라고 말하는 듯했죠. 뉴욕에 도착하자 일상이 다시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백호는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어요. 절제와 지혜의 상징,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영웅의 상징이었죠. 매일 아침 백호와 함께 순찰을 나가며 생각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백호가 세상에 가르쳐줄 것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증인이 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하자. 백호 매일 아침 그에게 말해요. 정의를 위해 함께.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감동 비빔밥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감동 비빔밥 함께 먹어요.